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수입니다. 저는 공시법령으로서 토마토 TV의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전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력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이제 공시법령, 기타 과목에서 중개사, 민법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타 자격증과 관련돼서 특히 변호사들은지 간평, 특히 헌법과 관련돼서 강의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감정평가사 보상법규와 관련돼서 우리 특히 또 저술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토교통부 실무 강의와 관련돼서 특히 부동산 등기법 쉽게 알아보기 요쪽 측면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TV를 보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저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시험 완벽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두 가지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지적 파트라는 것과 이거 지적이라는 거, 지적 파트라는 것은 뭐냐? 땅의 뿌리가 곧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명은 정확한 명칭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공간정보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지적 파트, 지적 법령과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크게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총론 부분은 특히 민법의 물권법 파트와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등기법 총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총론, 강론을 합쳐서 몇 문제가 출제되고 있느냐, 즉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또 그러면 우리 24문제가 뭐다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공부를 할 때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게 곧 법이다. 그러면 물이 흐르는 게 곧 법이라는 것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목차를 숙지하고 흐름을 잡으라는 거예요. 목차를 숙지하고 왜 목차를 숙지해야 되느냐? 법학이라는 것은 체계 법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 법학으로서 요 흐름을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돼.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뭘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모든 걸 우리가 법은 개념은 법학으로서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돼. 개념을 용어를 우리가 숙지해야죠. 그러면 우리 최소한은 우리 이제 모든 법을 공부하실 때 그래서 목차와 정확한 용어 개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들은 필수라는 거야.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이드라인이 있죠.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가 안내하고 흐름을 잡아주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해주는 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라는 것은 막 움직여. 그러면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공부하려는 요령은 지적은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계속 반복해서 암기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등기부가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모든 법을 공부할 때 암기는 필수예요. 여기에서 암기가 필수인데 그러면 여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특히 체계 법학으로서 목차를 암기하고 흐름을 암기하라는 거예요. 흐름을 암기하고 개념을 우리가 암기하면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주로 뭐예요? 이해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는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실관계를 반복 암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해, 그 다음에 지적은 암기, 요 두 가지를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4회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 시험 총평 궁금한 게 이 부분이겠죠. 왜? 34회 시험 총평을 함으로써 우리가 35회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험 총평이거든.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면 시험 총평과 관련돼서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 그러면 6자로 7자로 그러면 쉽게 출제됐다. 그러면 반복 출제됐던 학습 테마인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 토지, 이동, 지적 측량의 대부분의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적인 게 있어서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수행자가 신청하거든. 그러면 사업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는 사업의 종류라든지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사항, 지역적인 거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준은 물론 몇몇 문제들은 수험생이 풀 수 없는 변별력 없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그렇다면 여러 문제와 관련돼서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업수행자 확정 공고와 지적공부의 등록 기준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유추 해석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일단 뭐예요? 10에서 12문제. 특히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수험생들은 저와 강의를 함께 하신 분들은 거진 12개 정도는 어느 정도 만점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간단하게 하면 어렵게 출제. 왜? 등기는 항상 어려워요. 왜?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어떤 기초가 탄탄히 굳혀지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등기법입니다. 자, 어렵게 출제. 부동산 등기법은 이번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유형의 변별력 없는 문제들이 절반 가까이 출제되었다는 거예요. 말소회복 등기 순위, 공정정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이야기했던 거죠. 건전한 등기의 채무자, 기록에 관한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사례되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절반 이상은 늘 반복하여 출제되었던 주요 테마를 다룬 문제로 채워졌다.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8개 이상 계속적으로 출제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특히 지적파트와 관련돼서는 12개.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8개 정도. 그래서 20개 이상 맞춘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만점 맞은 사람도 상당히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24개. 그럼 최소한은 자 18개에서 20개 이상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게 요번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출제시험 총평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이다. 항상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것은 공시법령이 뭐냐?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처음 입문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학은 개념 법학이야.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자, 그러면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야기하거든.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알려준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찜이죠. 내 토지인지를 찜해놓고 내 토지, 내 건물인지를 찜. 이게 바로 공시법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두 가지 법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요거는 저는 관리적. 모든 게 관리가 잘 돼야 돼. 관리적 측면이 관리.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거든. 개발이라는 단어가 X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보와 관련돼서 이 정보는 무슨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지적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관리죠. 그래서 간단하게 공간정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적 파트, 지적 법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등기는 바로 요 등기라는 것은 바로 권리관계라는 등기가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이라는 것은 땅의 뿌리가 곧 지적이야. 그럼 지적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아. 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땅의 이름도 즉 지번이라는 거야. 사람의 성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성, 여성. 그러면 땅의 성별은 뭐냐? 바로 지목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보이죠.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즉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주된 공시하는 거고 부동산 등기법은 즉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거예요. 주된 공시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가 뭐냐? 그러면 사실관계의 정립이 중요하겠죠.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 방법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암기가 필수이야. 자, 권리권은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공시하겠죠.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 게 등기인데
요거는 자 기본적인 것은 권리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까 이해라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우리 사실관계 정립, 빨리 권리관계 정립이 뭔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공통점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공시네요. 공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토지죠. 그러면 여기 토지죠. 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거든. 그러면 토지와 건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통점은 토지거든. 토지가 뭔데? 부동산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탄생하는 게 부동산 공시 법령이 탄생하게 돼. 그럼 부동산 공시 법령과 관련돼서 부동산 우리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 거. 그러면 초보자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거. 토지대장 들어보셨죠? 그러면 토지대장을 공부하는 게 곧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야.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등기부겠죠.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거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컨셉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 거고 부동산 등기법은 즉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럼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즉 구합성과 함께 항상 공시법령 그러면 구합성입니다. 즉 뭐예요? 즉 34년을 강의한 게 공시법령이거든. 그래서 자 시작은 상쾌하게 자 그러면 상쾌하게 그 다음에 자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뭐 명쾌해지겠죠. 명쾌.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시험을 보러 가면 통쾌하게 합격을 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컨셉을 상쾌, 명쾌, 통쾌, 3K로 잡고 있어요. 뭐 요걸 듣게 되면 아우 뱀비약 선전하는 거 아니냐. 그럼 뱀비약이 아니라 공시법령을 설명하는 거거든. 모든 것은 우리 학문을 공부할 때 상쾌, 명쾌, 통쾌하게 저와 함께 우리 공인중개사 35일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명쾌하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쾌하게 시작해서 명쾌하게 그 다음에 통쾌하게 합격을 하자고요. 그러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저 구합성과 함께 토마토TV와 함께 늘 함께 합시다. 공시법령은 구합성한테 항상 맡겨두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